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네에서 만난 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더니 며칠 뒤 다른 분한테서 그분이 당신 얘기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 말이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정말 싫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분들에 관한 겁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답니다. 82살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자식들도 다 잘 키우시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친절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다가왔거든요. 김할머니도 고마운 마음에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슬금슬금 개인적인 얘기를 캐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얘기들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김할머니 자식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주 안부 여쭈어 보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우리한테 섭섭하다고 남한테 얘기했나? 하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결국 가족 관계까지 삐걱거리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다른 분들한테도 벌어지고 있어요. 70대 박 아저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물어보던 분한테 솔직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온 동네에 박 씨가 큰 병에 걸렸대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는 단순한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달라진 마음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도 여유로워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들과 겉모습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요. 진짜 좋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억지로 캐내려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죠. 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요.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와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절대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얘기만 듣고 싶어 하죠. 만약 우리가 그럼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충 넘어가거나 화제를 돌려버려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의심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다만 우리의 소중한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왜 나이 들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분들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쁜 사람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분들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은 정말 풍요로워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은 바꿨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봤는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바로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 아시나요? 대화할 때마다 꼭 자기 말로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거죠. 얼마 전에 만난 60대 후반 정씨 아저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군가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라고 말하면 그래봤자 예전만큼 덥나?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더웠어 라고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분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씨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런 치료는 소용없어. 내가 해본 방법이 제일 좋아라고 단정지어 버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분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말을 못 하시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맞다는 식으로 나이를 무기로 쓰기까지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그건 틀렸어라고 바로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아무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임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정씨 아저씨가 계신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라고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아예 다른 요일에 따로 모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씨 아저씨만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 이유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어라고 투덜거리시면서도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도 속으로는 외로우실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자랑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면으로 맞서지는 마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라고 적당히 맞장구 쳐주시고 빨리 화제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1대1로 만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만나세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은 바로 나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보다 몇 살 위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이 차이가 조금만 나도 상대방을 아래로 보려고 해요. 70대 초반 김씨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후반 박씨 할머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보다 겨우 5살 위였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언니가 하는 말인데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김씨 할머니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갔더니 박씨 할머니가 우리 나이에 그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값을 해야죠 라고 핀잔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정작 박씨 할머니도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래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박씨 할머니는 항상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결정할게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나이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연장자를 공경하는 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죠. 하지만 그건 서로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얌전해지고 순종적이 되시거든요. 결국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경로당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나이 몇 살 차이로 서열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경직되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젊은 분들은 더더욱 오기 싫어하게 되고 결국 경로당이 활기를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의는 지키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무서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즐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식 문제로 고민한다고 털어놓으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걱정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서는 이상한 흥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분이 자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라면서 퍼뜨리죠. 더 심한 경우는 일부러 안 좋은 소식을 찾아다니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저 집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던데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분들과는 절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 이야기나 건강 문제, 경제 상황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날씨나 일반적인 세상 얘기 정도로만 대화를 제한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평안하게 지낼 권리가 있거든요.